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나스닥의 지루한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뜨겁게 달아오르는 한국 코스피를 지켜보면서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구간입니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지다 보니 최근 시장에서는 AI 버블의 붕괴나 달러 패권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비관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 지금 미국 시장을 짓누르는 하락 압력은 개별 자산의 내부적인 악재보다는 수급과 유동성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재무부 TGA 잔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1, 2월은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환급이 이루어지며 정부 계좌에서 민간으로 자금이 이동하여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TGA 잔고는 약 9천억 달러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무부가 약 4천억 달러의 신규 국채를 발행하여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무부는 왜 현재 시점에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을까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정권의 운명이 달린 최대 승부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재무부의 분기별 국채 발행 Q&A 문서를 살펴보면 선거를 앞두고 하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현금을 비축하려는 의도가 확인됩니다. 즉 선거 직전에 증시 부양을 위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 금고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증시의 상승을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로 삼아왔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내세울 가장 강력하고 직관적인 경제 성적표가 바로 주식시장의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미국 증시의 지루한 흐름은 펀더멘털이 붕괴한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예정된 거대한 유동성 랠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비관론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 잔고에 쌓이고 있는 이 막대한 자금이 언제, 어떻게 다시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다시 증시 상승의 트리거가 될지 생각해보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미국 증시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를 경제적 메커니즘과 유동성 관점에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아가 4월 15일 세금 납부일이라는 단기적인 유동성 축소 구간을 지나 구체적으로 언제 시장에 다시 자금이 공급되며 상승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제 의견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현재 증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는 물론 TGA 잔고 추이를 활용해 증시를 예측하는 방법론, 그리고 향후 미국 증시의 본격적인 상승 예상 시기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재무부 TGA 계좌, 즉 일반 계좌로 흡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금 이동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 재무부의 TGA 잔고는 약 9천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1, 2월은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환급이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사이클이라면 TGA 잔고는 줄어들고 정부 계좌에서 민간으로 자금이 이동하여 시중 유동성이 증가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이 공식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부는 오히려 4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세금 환급으로 풀린 자금을 상회하는 규모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었던 시중의 잉여 자본을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다시 금고로 거둬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근 미 재무부가 발표한 두 건의 공식 문건을 통해 그 의도와 향후 일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지난 2월 2일 재무부가 발표한 자금 차입 추정치 보고서입니다. 이 자료에서 재무부는 다가오는 6월 말 TGA 현금 잔고의 목표치를 9천억 달러로 공식 상정했습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2월 4일에 발표된 분기별 차환 계획의 세부 데이터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재무부는 4월 15일 주요 세금 납부일의 영향을 반영하여 4월 말 TGA 잔고가 약 1조 250억 달러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식 발표를 종합하면 4월 말까지 시장에 작용할 유동성 경색의 인과관계가 도출됩니다. 한편으로 재무부는 4월 말까지 TGA 잔고를 1조 250억 달러로 늘리기 위해 시장의 국채를 매도하여 지속적으로 현금을 흡수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과 기업은 4월 15일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중인 위험자산을 매도해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민간의 현금 확보 수요와 정부의 현금 흡수 메커니즘이 강하게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최근 5년간 TGA 잔고와 나스닥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는 프레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TGA 잔고만 보면 TGA 잔고가 늘어날 때 나스닥이 반드시 하락한다는 완벽한 역상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구간들이 관찰됩니다. 증시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순유동성이라는 종합적인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장의 실질적인 유동성을 산출하는 공식은 연준 총자산 마이너스 TGA 잔고 마이너스 영래포 잔고입니다.
과거 재무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여 TJ 잔고를 채우는 유동성 흡수 시기에도 나스닥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래포 잔고에 있습니다. 영래포 잔고는 쉽게 설명하면 금융기관들이 연준에 단기로 돈을 맡기는 대기성 자금이 저장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당시 영래포 계좌에는 2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대기성 자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무부가 시장에 국채를 쏟아낼 때 시중은행의 잉여 자본이 아닌 영래포 계좌에서 풀려난 자금이 그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영래포라는 댐에서 자금이 방류되며 TGA의 유동성 흡수 충격을 완벽하게 상쇄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시장의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시중의 충격을 방어해주던 영래포 잔고가 사실상 고갈되었습니다. 완충장치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부터 재무부 TGA 잔고 증감이 시중의 순유동성 증감과 1대1로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처럼 TGA 잔고를 채우는 행위가 상쇄되지 않고 시장의 잉여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구조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인지한 상태에서 최근 재무부의 공식 발표 데이터를 다시 대입해 보겠습니다. 2월 2일 재무부의 자금 차입 추정치와 2월 4일 분기별 차환 계획 문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4월 15일 세금 납부일을 기점으로 4월 말까지 TGA 잔고를 1조 250억 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과거라면 영래포 자금이 이 국채 물량을 소화했겠지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목표한 1조 250억 달러를 TGA에 채워넣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민간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투자해야 할 대기성 자금이 직접 국채 매입으로 빨려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기에 민간의 4월 15일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수요까지 겹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미국 시장과 비트코인이 겪고 있는 횡보와 하락은 경제 위기나 개별 자산의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거시적인 유동성 고갈이라는 수급 불균형이 시장을 짓누르는 핵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4월 말까지 이어질 유동성 흡수와 하방 압력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미국 주식 상승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 핵심은 재무부의 5월 유동성 방출 스케줄과 국채 발행 축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까지의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 구간을 지나면 시장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2월 4일 발표된 재무부의 분기별 차환 계획 문서를 보면 그 힌트가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재무부는 5월 초까지 단기 국채 공급을 2,500억에서 3,000억 달러가량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국채 발행을 축소하면 시장에 풀리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유동성의 기준점을 정부가 아닌 시장으로 잡아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단기 국채 발행 축소는 시장에서 돈을 덜 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매달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국채를 갚을 때 재무부는 새로운 국채를 찍어 시장 자금을 흡수하는 대신 그동안 꽉 채워둔 TGA 잔고의 현금을 꺼내어 투자자들에게 지급합니다. 즉 시장의 유동성 관점에서 정부에게 들어가는 현금은 줄어들고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현금은 늘어나며 시중의 전체 유동성이 직접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후 시장에 공급되는 신규 국채의 물량이 줄어들면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는 자연스럽게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국채 금리는 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므로 이는 기업의 이자 비용 감소와 실질적인 금융 환경의 완화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국채 금리의 하락은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DCF 모델, 즉 현금흐름 할인법에 따라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데 DCF 모델을 사용합니다. DCF 모델의 핵심은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1년 뒤의 100달러는 지금의 100달러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DCF 모델에서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수식을 보면 분자인 CF는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잉여 현금 흐름을, 분모인 R은 할인율입니다. 이 할인율의 기준값이 바로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금리, 즉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식은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분모에 위치한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당연 기업의 현재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분모는 커지므로 기업 가치는 하락합니다. 나아가 국채금리가 하락할 때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큰 성장주의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줄이면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인 국채로만 빨려 들어가는 구축 효과가 해소됩니다. 동시에 국채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수익률 추구 현상을 보입니다. 즉 5월 이후로 예정된 재무부의 단기 국채 발행 축소와 TGA 현금 방출 계획은 단순한 심리적 호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중 유동성의 물리적 증가와 국채금리 하락을 통해 설계 중인 11월 중간 선거를 위한 트럼프 정부의 주가 부양 계획입니다.
아마 최근 13F에서 기관들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늘리는 움직임은 이러한 5월 이후의 거시적 유동성 전환과 하반기 금리 하락 사이클을 미리 선반영하여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재무부 유동성 공급의 최종 목적지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입니다. 미국의 가계자산 구조는 부동산 비중이 큰 한국과 다릅니다. 개인자산에서 퇴직연금 등을 통한 주식시장 노출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집권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직관적인 경제성적표는 바로 주가 상승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집무실에서도 경제방송을 틀어놓으며 일기 집권 시절부터 증시에 대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주가 부양이 목표라면 왜 지금 당장 유동성을 풀지 않는지에 대해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경제적 체감 기억력은 통상 1, 2개월에 불과합니다. 만약 상반기에 유동성을 조기 소진하여 정작 선거가 임박한 9월, 10월에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면 트럼프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11월 선거 직전의 주가 랠리를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현재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TJ의 1조 달러 규모의 현금을 선제적으로 비축하려는 전략을 실행 중인 것입니다. 이러한 재무부의 설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플레이션의 시차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대규모 자본이 풀리면 필연적으로 통화 가치가 하락하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풀린 돈이 실물 경제를 자극하여 실제 CPI 같은 물가지표 상승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동성 살포에 따른 인플레이션 반등은 선거가 끝난 이듬해로 이연됩니다. 즉 선거 직전까지 시장은 유동성과 아직 오르지 않은 물가가 공존하는 상승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유동성 장세인 만큼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겪고 있는 유동성 축소와 자산 가격 하락은 경기 침체나 AI 버블 같은 단순한 경제 사이클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 직전 최적의 타이밍에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베센트의 주도하에 현재의 유동성을 의도적으로 흡수하여 훗날을 위한 실탄으로 비축해두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현재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겪고 있는 유동성 축소 현상은 하반기에 강력한 부양책을 실행하기 위한 의도적인 웅크림의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관점이 맞다면 우리는 5월을 기점으로 시작될 유동성 장세에 대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되 2027년 이후 뒤늦게 찾아올 인플레이션 반등이라는 리스크까지 미리 인지하고 출구 전략을 함께 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재무부의 TGA 잔고 추이, 분기별 국채 발행 계획, 인플레이션을 면밀하게 트래킹하고 분석해 시장의 유동성 방향을 바꿀 만한 구조적인 변화나 유의미한 데이터가 새롭게 포착된다면 영상을 통해 정확하게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깊이 있는 주식도치의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빠르게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